저는 근데 그러니까 연소득이 480만 원이었잖아요. 돈 공부하고 1년 됐을 때 월 소득이 480만 원 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이제 공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을 조금 더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다이어트 공식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덜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 저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2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200만 원 다 저금을 하고 나머지 쉐어하우스에서 들어오는 돈 그 9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과에 가지 않는 날은 이제 브런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식 공부를 하고 항상 친구들 말에 귀를 열어놓고 열어두고 기회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두고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 천재 만재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김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3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돈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돈 공부 5년차 됐네요. 2019년도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돈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가난한 예술가에서 지금은 약간 자유로운 예술인이다. 약간 자유로운 세미 자유인 작가이자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호스트인 김연입니다. 2019년도 여름에 제가 이제 친구 집에서 또 우연한 기회로 친구 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근데 거기 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보통 집주인 몰래 하거나 막 집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할 텐데 제 친구가 그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막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저렴한 돈을 받고서라도 자기는 막 계약해놓은 집들이 많으니까 저를 이제 그 집에다가 넣어놓고 한 1년 정도 제가 그 집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친구 집에서 살면서 전세로 살면서 이제 제가 방을 하나를 쓰고 나머지 방 2개를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을 사면서는 이제 그대로 에어비앤비를 해야지 했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제가 사는 집에서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 방을 이제 그 외국인 도시 민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치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손님이 오면은 막 이불을 다 하고 청소하고 이걸 제가 다 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미 또 저랑 같이 고정적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버렸어요. 그 전에 저희 집 살면서 데리고 온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 살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냥 고정으로 두고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형태로 이제 치과를 다니면서는 쉐어하우스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에어비앤비도 하루에 10,000원이었기 때문에 하루 10,000원이면 다들 좀 우습게 여기시는데 이게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 하나면 30만 원, 2개면 60만 원, 3개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30만 원 더 벌려고 제가 치과 다니면서 한 1년 넘게 거실에 살았어요. 아니 왜 웃으시죠? 너무 대단해요. 눈물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럼 친구도 얘기해요. 뭐 그럼 돈을 좀 낮추면 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만 원, 50만 원 살 것 같으면 그 친구들도 원룸 살지 왜 불편하게 쉐어하우스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의 니즈를 또 파악을 해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를 이렇게 항상 좀 권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내가 전세 살면서도 집 주인이나 건물주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숙박업이거든요. 맞아요. 서비스업이고 그러면서 약간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을 했던 이유는 이제 처음에 부천이니까 누가 오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일단 저렴하게 와서 공실 없이 채운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항상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데 이렇게 묵어도 되나 이렇게 깨끗하고 언니가 다 이렇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다 그게 후기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평점이 제 달린 후기가 한 107개 정도 되는데 평점은 4.93, 4.93일 거예요, 아마. 5점 만점에. 그래서 슈퍼 호스트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30만 원 하면서 또 제가 이제 거실에 나와서 살고 방 3개를 이제 다 쉐어하우스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진짜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때. 생산자의 관점이 돼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나 자신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뭘 투자해야 될지도 좀 느껴지고. 맞아요. 전체 프로세스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또 하시다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집을 하나 더 빌라를 또 조그만 걸 하나 더 사가지고 지금 여기는 쉐어하우스로 하고 또 이쪽 집은 이제 에어비앤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 2개를 이제 굴리고 있어요. 얀님, 근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부천의 그 집 중에 하나에 살고 있죠. 지금은 다행히 방이 있습니다. 다행히 방이 있지만 가장 그냥 좀 안 좋은 방. 네. 그래요. 그렇게 내가 좀 덜 받더라도 전체적인 네. 소득을 늘리는 게 더 부동화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뭐 지금 크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재능 플랫폼 있잖아요. 뭐 에어비앤비 하는 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1시간당 3만 원씩 이렇게 사람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렇게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돈을 받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저랑 친해진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가 안 나간다고 저한테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알려드려가지고 그분 지금 에어비앤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한테 늘 설날 추석날 상품권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재능을 사람들한테 그쵸. 알려주고 뭐 그걸로 판매를 하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사실은 되게 다양하다. 맞아요. 돈을 버는 경험을 스스로 하면은 그거 자체가 2차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네네네. 맞아요. 가계부 잘 쓰시는 분들도 저희는 블로그에 열심히 쓰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한번 초년생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것만한 교육도 없을 수 있다고. 그거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그 블로그 열심히 가계부를 이제 주력으로 블로그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마트 강연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나아갈 여지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 번 교육을 나가면 그게 얼마나 작은 팀이든 상관없이 사례가 쌓여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또다시 사례가 되고 그런 식으로 기업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분은 또 줌 미팅으로 이제 가계부 쓰는 사람들 이렇게 몇 개 모아가지고 뭐 회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용돈도 버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에어비앤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에어비앤비를 했어요. 막 그때는 뭐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방 하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재밌고 또 돈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럼 나도 이제 내일 모레 40,000원이니까 이 계약이 끝나면 내 집을 사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아무튼 집을 먼저 막 보러 다녔어요. 그때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남의 집 구경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하루에 막 몇 개를 받을지 몰라 막.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는 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잘 맞는 곳이 있고 또 안 맞는 곳이 있고 하다가 이제 집을 제가 원하는 곳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부천에는 그 빌라가 한 15년 정도 된 빌라는 방이 한 3칸 정도 나오는 거 1억 초반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도 지금 살 수 있다. 왜냐면은 뭐 그 20% 정도만 있으면 2-3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대출 받아서 되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길래 저는 한 번도 제가 집을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난 항상 욜로의 대표 주자고 항상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는데 에어비앤비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니까 이제 그 연소득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난생 처음 떼봤어요. 연소득 증명서를. 그거 떼보니까 그 직전 연도가 나와요. 전 그때 그것도 몰랐어요. 2019년도 그거 떼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인데 지금 어떻게 그걸 떼겠습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2018년도 거를 떼서 가니까 그때 제가 480만 원이 연소득이 네, 48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700인가 800만 원 정도였는데 또 기본 뭐 공제 제하고 나면 480만 원 찍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것도 몰랐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어렵고 처음이고 그래서 그걸 일단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분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4,800만 원이 아니라 4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소득이 대부분 4,8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저는 480만 원이니까 제가 저는 사실 작가고 이거만 잘 되면 저는 그래도 그게 있다.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숫자로만 증명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은행 같은 데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포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이 숫자로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한번 받았고 또 그분이 이제 뭐 LTV 뭐 이렇게 하면은 뭐 DSR, 뭐 DTI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약간 외계어같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 내가 38살인데 작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너무 유치원생이 된 기분을 느끼는 이거는 나도 문제가 있는 거다. 어쨌든 간에 대출도 안 된다 그러고 저는 뭐 80%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쓸쓸하게 은행문을 나오면서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한번 뭐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친구 제 주변에 이제 그 아주 짠돌이 같은 놈이 한 명 있어요. 짠돌이가 있는데 걔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단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6개월 정도 그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있으면 대출이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 그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단 다시 치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죠. 원래 그 전에 치과 일을 했었죠. 예전에. 그 작가 되기 전에. 네. 제가 전공이 치과 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에 졸업 후에는 치과 일을 계속 조금 하다가 30살 때부터는 이제 작가 된다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막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연결해 주세요.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돈 공부를 할 수 있냐 물어봤고 이후의 이야기들. 그래서 치과에 다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다시 치과에 들어갈 걸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막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일단 하니까 나이가 38이라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은 젊으신데, 나이 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 들어오면 시키기도 좀 그렇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는 못 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곳에 어쨌든 간에 구했고, 그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그 원장님이, 조금 쉬었는데 할 수 있겠냐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월급을 얼마나 원하냐.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하고, 언제 무슨 요일날 일하고 싶냐. 여기 제일 바쁜 대로 해주세요. 그때는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처음 시작을, 그러면 일단 그분도 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 2달 동안 수습 기간에 180만 원을 주겠다. 그럼 저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냥 막 허드렛 일도 제가 다 시키기 전에 다 하고, 출근하기 30분 전부터. 가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겠네요. 그 의사분 입장에서도.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바로 2달 되기 전에 월급이 200만 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계속 조금씩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했죠. 그래도 꽤 하셨네요. 네. 원래는 제가 목표를 3년 잡았었거든요. 3년 잡았는데 제가 목표한 금액을 조금 빨리 해서 빨리 직장을 탈출할 수 있었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저 5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제외하고 5천만 원? 네네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연소득이 480만 원이었잖아요. 돈 공부하고 1년 됐을 때 월 소득이 480만 원 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이제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소득을 조금 더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다이어트 공식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덜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 그것처럼 돈도 내 소득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2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200만 원 다 저금을 하고 나머지 쉐어하우스에서 들어오는 돈 그 9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과에 가지 않는 날은 이제 브런치 글을 쓰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주식 공부를 하고 저는 200만 원을 저금한 게 아니라 다 주식으로 투자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우연한 기회로 2019년도 제가 시작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타이밍에. 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주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았나? 부스터가 달리긴 했죠. 그때.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 방법이 다 또, 에어비앤비를 한 거라든지, 친구 집 전세로 저렴하게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또 쉽게만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말에 귀를 열어놓고, 열어두고, 기회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떠한 성격의 친구들을 사귀는 게 되게 좋다. 그쵸. 네. 그게 저는 항상 작가가 된 것도 친구의 추천으로 이제 친구가 너 신춘문예만 해서 안 된다. 블로그를 쓰고 트위터로 홍보를 해라. 이게 10년 전에 알려준 방법이었고 친구가 그것도. 근데 그 방법으로 진짜 됐어요. 작가가 됐고. 그러니까 주변에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두고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얀님은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나눠봤지만 두루두루 사람들을 사귀는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도 주변에 많고 그 무엇보다 좀 다 좀 달라요. 사람의 속성들이 다 달라서 거기서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는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라든지 쉐어하우스는 성향적으로 이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도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제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근데 이게 그냥 막상 일단 해보니까 요즘에 특히나 그 오시는 분들이 또 제가 사는 집에서 방 하나를 쓰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하는 경우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통틀어서 5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들 그 예의를 지키시고 또 그 진심이 또 통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그걸로 막 걱정을 하실 거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외국에도 사례를 봐도 그렇고 보통 그러면 호스트가 문제야. 이게 뭐 그 일본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일본에서 남자 호스트가 그 게스트한테 뭐 어떤 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게스트가 뭐 이렇게 호스트를 뭐 해하고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자신감 있게 해봐도 괜찮은 일이다, 부업이다. 네.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장점은 그 이제 플랫폼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선별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만 받았고, 여성 전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신분증이 다 이제 제출한 사람, 그렇게 저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선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분은 뭐, 그 사람의 후기를 읽어봤을 때, 뭐, 이분이 뭐 성격은 좋은데, 뭐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후기가 달려있어요. 맞아. 그걸 먼저 읽고, 이분은 안 되겠다, 뭐 되겠다. 이거 저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미리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얼마 버시는지. 그거 궁금하죠? 저도 사람들 얼마 버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치과를 2년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또 똑똑한 주변 친구가 엑셀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넣어보니까 제일 못 벌었을 때는 297만 원인가? 작년에 297만 원이었고 많이 벌었을 때는 1,300 얼마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제가 약간 조금 일을 좀 덜 했는데 또 그 거래처도 한 군데 끊긴 곳이 있고 해가지고 최하가 189만 원에서 많이 벌었을 때 1,100만 원.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저는 지출도 그러고 수입도 그러고 약간의 제 이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를 돈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맞아. 항상 이제 지출이나 나가는 거, 그다음에 제가 버는 수입도 어느 정도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입금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차이가 조금씩 나기도 하는데 그냥 평균을 내보면 그냥 제 나이 또래 직장인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대신 출근을 안 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거. 맞아.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도 출근 안 하지만, 이제 내 밥벌이는 내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쉬지 못하는 약간 불안함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프리랜서인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 지금 한창 바쁠 땐 여러 개 일을 소화하고 있을 때는 뭐, 계좌 들여다볼 정신도 없어요. 그 돈이 한 2달 정도 뒤에 와요. 그럼 그때 잠깐 방심했다가는 그 2달 뒤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땡겨서 자꾸 해버릇하는 게 있어서 일을 아무리 미리 해놔도 또 나중에 불안감 느껴지면 또 받아오고. 아니 근데 또 이게 참 프리랜서가 난 신기한 게 잘 되잖아.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이 들어오고 안 해버리면 계속 안 들어와. 맞아. 그러니까 잘 될 때 계속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내가 너무 갈리고 그렇다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이 영영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래서 제가 집을 이제 사실 집 하나로 그냥 제가 사는 곳에서 방 2칸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게 면 괜찮았는데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일하지 않아도 조금 돈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제 그 작은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세들다운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을 지금 이제 막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이 또 많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을 잘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내가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조금 들어온 돈을 만들어 놓고 진짜 좋아하는 제가 이제 웹소설 작가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내년 초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계획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동공부가 약간 나를 좀 계획성 있게 미래를 조금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맞아. 저도 완전 극단의 피인데 어쨌든 경제 얘기를 계속 보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분기 단위로 대충 뭐 하고 있겠군. 그럼 지금 뭐 해야겠다. 이 정도는 해요. 네. 맞아. 네, 약간 그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약간 이제 확실히 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